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합니다. 올해 주가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머스트 해브라고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였는데요.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꽤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 체크하겠습니다.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과 반도체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반도체가 가는 그 근거가 미국의 AI라는 산업에 기대어서 함께 갔던 건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도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지수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최근 반도체주의 조정의 폭, 강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격히 꺾인 거는요, 트럼프의 발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네. AI가 거품이 아닌가, 아주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 문제 제기가 제대로 먹혀들었다. 네. 그래서 많은 세콰이어 꽤 영향력 있는 운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조 원 이상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매출이 지금 빵꾸가 나 있다. 실제로 그 매출을 반영해서 시총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AI 엔드 제품으로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소비되는 게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지를 펼쳤는데요. 그게 좀 먹혀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니었다면, 이번 조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9월 달에 미 대선을 앞두고 항상 9월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크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를 미리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조정이 온 거니까 크게 놀라지 않고 한번 기회를 엿보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오늘 할 얘기 절반 했네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는 시각이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전자 쪽으로 어쨌든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AI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2000년 초에 스마트폰 이전의 제품이 나왔을 때 대당 몇백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이게 팔리기 위해서는 100만 원 언더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이게 AI 1기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1기가 끝나고 이제 좀 있다가 2기가 시작되면 아마 소비자 위주로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또 지금 했던 불안감이 싹 사라지면서 네. 자금이 또 움직이겠죠. 저도 뉴스를 보고 이렇게 나름 평가를 하면서 강 대표님 말씀과 생각과 비슷한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너네 돈은 언제 벌어 이 얘기 듣고 투자를 멈출까요? 멈출 수 없는 단계로 이미 진입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도 좋은데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이 특별히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생각보다 과하다는 거죠. 어제 좋은 실적인데 8.8%가 급락했고요. 어제 하루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점 대비하면 30%가 빠졌어요. 예. 이 부분들은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쳤겠죠. 하이닉스를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번 하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의도 저류에서는 한 6조 원 이상 나올 걸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6조 원이 아니고 이제 5조 원 중반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을 했고,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의 IR 동향을 보면요. 삼성전자나 여타 곳에 비해서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1등 지위로서의 어떤 점잖음인지 모르겠는데, 혹자에서는 위에서 일체 대응을 하지 말고 경쟁사의 어떤 폄하나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HBM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앞당겨지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주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묵묵히 우리를 가겠다라는 좀 수동적인 IR을 해왔는데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주주들에게는 조금 이게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그게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IR을 하면 이제 워낙 전투적으로 매니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네. 때문에 거기서 맞서서 논리를 혁파하지 못하면 예. 그 다음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네. 현상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IR도 요즘은 전투가 되고 있는데 너무 점잖게 지금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는 강력한 한방이 없지 않았나. 어제 IR을 지켜본 일부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HBM 쪽에서는 워낙 독보적인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컨퍼런스 콜 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HBM 관련된 수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솔리다임 뉴욕 상장 추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회사 관계자가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이게 꽤 아픈 손가락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적도 좀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뉴욕 증시 추진하게 되면 자금 조달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네임밸류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문제네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현실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네. 낸드 플래시 실적이 급격히 개선이 되면 네. 하나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과거에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주들과 또는 시장과 교류를 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대주주의 차익 실현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 리스크를 줄이고 SK 하이닉스한테 전국적으로 이익이 되고 주주들한테도 큰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아마 이 기사가 나왔음에도 주가에는 지금 큰 영향이 없는데요. 아직 시장에서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실현된다라고 믿지는 않는 그런 눈치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실현으로 가기에는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솔리다임의 실적 자체가 그죠?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들을 지나고 이제 뭔가 조금 기지개를 펴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사석에서 이런 꿈도 있어라고 얘기를 한 수준이 아닐까 추론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 엔비디아의 품질 검사, 퀄리티 테스트 그걸 계속 얘기가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엊그저께 나온 얘기는 부분적으로 받았다. 근데 시장 반응은 실망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HBM3가 이제 서버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 쪽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삼성에서 HBM3E를 통과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뒤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그런 발표가 되어버렸고요. 물론 이제 로이터 기사가 맞다고 하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BM3의 의미를 두려면 최소한 서버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H20은 사실 서버 칩이라기보다는 GPU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갖췄으나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결국 3E에 대한 통과 가능성들인데, 그거는 대략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여의도 증권 전문가들이 아니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분들 최근에 몇 분 만났는데요. HBM1부터 개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쪽 정보가 11월 달에 삼성전자에게는 올해 마지막 HBM3 8단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8월 통과설, 9월 통과설 다 이게 이런 거네요. 섣부른 어떤 서마이즈고요. 실체하고 여의도 예상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고, 만약 11월 달에 안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내 납품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데,
실제로 내년 연기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현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테크 쪽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네. 강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사를 안 써서 그렇지 오늘 꼭 기사 쓰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8월이다. 뭐 이렇게 3분기 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HBM3가 들어갔고 3E는 언제야? 이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네. 예, 뒷단에서 이제 대화하시면서 들은 얘기는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대요. 약간 좀 옆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3E 납품하고 이게 확정되면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사야지. 엔비디아가 이제 뚫린 혀를 공급처를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대요. 예, 있는데 이게 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예. 내년에 HBM이 여전히 쇼티지다. 예. 그리고 자사의 공급 계획을 내년에 월별 캐파가 HBM으로 저는 19만 장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19만 장 약간 안 되는 18만 장 중반 정도. 그러니까 뭐 몇천 장 차이 안 나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걸 예상외로 늘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마이크론의 공급량이 별로 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소스에서는 마이크론이 비밀리에 캐파를 엄청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뚫린 혈은 이미 삼성 쪽만 토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마이크론과도 비밀리에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엔비디아는 양손에 떡을 진 게 아니고 세 손에 네. 손이 떡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이 AI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그 HBM 쪽이나 이런 쪽도 한미 반도체도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쪽에서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스페타시스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고점 대비 하이닉스와 함께 가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미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침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234억 전년비 빨리 만들어 주셨네요. 네, 발표치 1235억 YOY니까요. 151% 영업이익은 554억 396%. 뭐 컨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그렇지만 이제 연간 실적, 내년의 실적이 사실은 매출단을 얼마나 높여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밸류를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을 거냐가 시장의 관심사잖아요. 그 부분 좀 들으신 거나 추정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배시라든가 네덜란드에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회사 그리고 ASMPT라고 있죠. 이 세 회사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ASMPT는 단 2개월 만에 30% 이상 빠지는 급락을 했고요. 홍콩에 상장돼 있는 이 회사는요. 예. 배시도 어제 네덜란드 증시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10% 이상 훨씬 빠졌는데 유일하게 한미만 그래도 하락폭이 잘 버티는 이유가 이 두 회사는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를 않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6,700억에서 7,000억까지 나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제 가장 강하게 보는 쪽이 현대차증권이 6,500억 이상이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더 지금 내부적으로는 매출을 더 올리고 있고 내년 매출액은 1조 2천억 이상이라고 회사에서 밝혔는데 근거는 지금 다방면적으로 한미가 HBM에서 거의 독주를 하는 식으로 되면서 배시와 ASMPT의 시장 장악력을 능가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TSMC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중국 쪽으로도 그 말씀은 회사에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본딩 시장에서는 원래 삼국지였는데 거의 위나라처럼
한미가 가장 독주할 수 있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라이벌 기업들도 말씀하신 뭐 베스나 ASMPT 이거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홍콩에 상장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에서 하나 정밀기계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쟁자들의 상황. 그 다음에 결국은 사실은 이 본딩 방식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도 준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요. 일단 이게 이제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많은 언론사의 보도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한미의 기술력이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도 한 130년 된 아주 전통 기술 가지고 그 가스 터빈 거기 핵심적인 블레이드 같은 거를 깎아내거든요. 진동이 없는 그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한미가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구축을 해와서 지금 ASMPT하고 하나정밀기계는 진동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SK에서 하나정밀기계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테크, 진동 제어라는 건 로테크인데 그게 21세기 AI 시대에 뭐 중요하냐 이러지만 지금 이게 의외로 중요해져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서 잡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진동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본딩뿐만 아니고 이제 절단 시장에도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한미의 어떤 그 기술 발전 지향이 좀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그 하나정밀기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SMPT에 SK 하이닉스가 기회를 주긴 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말에 이제 HBM 12단 3E 그게 컬 통과가 8월 달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연내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층짜리 12단 그 HBM 3E를 양산할 때 한미 반도체 본도로 이미 양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정밀기계나 ASMPT는 SK가 한미 반도체와의 단가 협상을 위해서 그냥 잠깐 들러리 세운 거고 본 마음은 딴 데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얘기를 끊었는데 결국은 최고의 챔피언은 사실 경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경쟁자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라이벌들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말씀드린 새로운 어쨌든 적층을 계속할수록 더 고도의 기술, 새로운 본딩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한미의 고민이나 그 상황은 어때요? 일단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로부터 가장 가혹한, 더욱더 가혹해지는 계속 기술 진보를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또 SK 하이닉스가 한미한테 그걸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겠죠. 예, 전방위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16단까지는 SK가 내세운 MRMUF TC 본도로 간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병행하지 않냐 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 16단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미는 지금 SK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율하고 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좀 최소한 1, 2년, 2, 3년 있어야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기존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단을 높이는데 수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주가이죠.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에 따른 그 고민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사실은 산업을 봐야 되고 기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 깊은 이야기 오늘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님과 딥사이트 시간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전 방송 내용과 함께 깊은 이야기 다시 한번 리뷰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강용훈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